오늘은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간단하게 복습을 하자면 이 운동 에너지는 속력이 있는 물체가 에너지를 가진다는 말이에요. 에너지를 E라고 쓰기로 했으니까 운동 E라고 쓸게요.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었어요. 그래서 질량에도 비례하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했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있는 물체도 에너지를 가진다고 했어요. 얘는 위치 에너지다. 그래서 위치에도 에너지니까 E라고 쓸게요. 얘는 9.8에다가 질량에다가 높이를 곱했다. 그러니까 질량에도 비례하고 높이에도 비례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계산을 다 했었죠. 질량이 얼마일 때, 속력이 얼마일 때, 운동에너지 얼마. 그다음에 질량이 얼마고 높이가 얼마일 때 위치 에너지 얼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었습니다.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는 결국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과 에너지가 서로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던 것 같아요. 우리 오늘은 역학적 에너지라는 걸 할 건데요. 이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 위에 있는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부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건 위치 에너지에다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역학적 에너지라고 불러요.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은 이제 뭐 운동 에너지 구하고 위치 에너지 구해서 단순히 더하면 됩니다. 연습해 볼까요? 여기 밑에 질량은 2kg 그리고 높이가 5m에 정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역학적 에너지 구하라고 해요. 그러면 일단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각각을 구해 보겠습니다. 위치 에너지 먼저 구해 볼게요. 위치 에너지는 9.8에다가 질량은 2kg 곱하기 높이를 해야겠네요. 높이는 5네요. 얘가 위치 에너지고요. 더하기 이 전체를 더합니다. 운동 에너지를 구할 거예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에다가 질량 2kg 곱하기 속력의 제곱. 정지하고 있으니까 속력은 0이네요. 그렇죠? 0의 제곱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항은 0을 곱했으니까 이 자체가 0이 돼요. 그래서 결국엔 이 상황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이 값만을 가져요. 계산을 하게 되면 98이네요. 98 단위는 줄이에요. 에너지 더했으니까 줄 1입니다. 쉽죠? 밑에 있는 것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위치 에너지 구하겠습니다. 9.8에다가 질량 1kg 높이 10입니다. 이 전체 값이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1kg 곱하기 속력은 4 여기의 제곱이죠. 이 두 가지를 더해줘라. 얘를 계산하면 98 더하기 8 이렇게 나오네요. 단위는 줄이에요. 줄. 그래서 106 줄이 되겠네요. 뭐 곱하기 잘하고 더하기 잘하면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 다 계산하실 수 있겠죠. 요거 계산을 해보세요.
뭐 질량이 2kg이니까 속력은 0이니까 높이만 알면 되겠네요. 근데 높이가 지표면이에요. 오, 지표면은 높이가 0이에요. 그럼 얘도 0이네. 그럼 다 구했네요. 빵, 빵. 위치 에너지도 0, 운동 에너지도 0. 그러면 빵. 여기도 지면이네요. 지면이면 높이가 0, 속력은 4m/s, 질량은 1kg. 계산하실 수 있겠죠? 높이가 10, 무게가 98. 그러면 9.8 곱하기 질량이 무게라고 했으니까 이 값을 준 거고, 위치 에너지 구하려면 여기다 높이만 곱하면 됐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한 값이 위치 에너지,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질량은 이 값에서 계산하는 값이고요. 여기에 2m/s를 제곱해서 곱해주면 되겠다. 쓸 수 있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볼 거예요.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가 더해진 값이기 때문에 각 상황에서 위치 에너지는 어떻고 운동 에너지는 어떤지를 살펴보는 거죠. 왼쪽에 있는 이 가라는 상황은 공을 위로 던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공을 위로 던진 상황. 이 상황을 가라고 하는 거고요. 공을 던지게 되면 무한대로 지붕 뚫고 나가지 않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우개 한번 던져보세요. 던지면 다시 떨어져요. 그 떨어지는 상황이 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유식한 말로 자유낙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던진 상황과 그다음에 공이 자유낙하하는 상황, 이 두 상황에 대해서 운동 에너지를 그리고 위치 에너지를 각각 살펴보고 그때 역학적 에너지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식 써보고 갈까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 m은 질량, v는 속력. 이건 외우는 겁니다. 위치 에너지는 9.8에다가 질량 m, h, 높이. 이 두 가지를 일단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못 외운 분들은요, 요거 한 5번씩만 써보세요. 지금 빨리. 그리고 각각이 뭔지도 혹시 모르면 적어 놓으세요. m은 질량, 이런 식으로. v는 속력. 여기 똑같이 m은 질량, h는 높이. 자, 이제 이 기초를 가지고 상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번은 공이 지면에서 위로 던져 올려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면에서 살펴보는 거죠. 지면에서 속력은 처음에 출발하는 시간이니까요. 던져 올린 바로 직후죠. 그때는 속력이 가장 빠른 시간이에요. 왜냐하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공에는 중력이 계속 작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려는 공을 뒤에서 잡아 당기는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속력은 줄어들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가 속력이 제일 빠른 시간입니다. 반면에 높이를 따지게 되면 높이는 얘는 가장 밑에 부분에 있어요. 땅바닥이니까요. 그래서 얘는 최소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건 속력을 나타내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를 대변하는 거예요. 얘는 운동 에너지. 높이라고 하는 거는 위치 에너지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왼쪽은 운동 에너지, 오른쪽은 위치 에너지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속력이 최대니까 운동 에너지가 최대겠죠. 높이가 최소니까 위치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겁니다. 자, 공이 움직여가지고 이 빨간 선까지 왔다고 칩시다. 이 빨간 선에서 속력은 중력 때문에 감소하고 있고요. 반면에 높이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죠. 속력이 줄었으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운동 에너지는 줄어들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묘사하셔도 되고요. 높이가 점점 높아지니까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겁니다. 공이 최대한의 높이 A 높이까지 올라왔어요. 이 A 높이에서는 속력이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엔 멈추는 그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고요. 높이는 최대가 되는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점 1초 후에 떨어질 거거든요. 중력 때문에. 따라서 속력이 최소니까 운동 에너지가 최소, 높이가 최대니까 위치 에너지는 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각각을 살펴볼게요. 공을 위로 던져 올린 상황에서는요, 위치 에너지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운동 에너지는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원래는. 또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나번 상황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공이 A 높이에서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떨어지는 이유는 중력 때문이겠죠. 자, A 높이에서는요, 속력이 0이에요. 처음 출발하는 순간은 0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낙하는 그냥 그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도 속력이 0이지만 멈춰 있다가 떨어지는 것도 0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지만 공이 아래서부터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도 속력이 점점 줄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0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속력이 최소고요. 높이는 최대입니다. 왜냐면 떨어질 일만 남았으니까 얘는. 공이 떨어져서 빨간 선까지 옵니다. 빨간 선까지 오면 얘는 속력이 빨라져요. 왜냐하면 중력이 계속 작용하니까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속력이 계속 빨라지겠죠. 높이는 점점 감소하게 될 겁니다. 지면에 도달하는 그 순간 속력은 가장 빠르겠죠. 최대, 높이가 최소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보겠습니다. 위치 에너지는 높이가 점점 줄어드니까 감소하고요. 운동 에너지는 속력이 증가하니까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가 증가하고 하나는 감소하고 이런 관계가 있네요. 그렇죠? 자, 얘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공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속력이 느려집니다. 감소합니다. 따라서 운동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왜냐면 속력이 줄어드니까. 공이 위로 올라갈 때는 높이가 증가해요.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당연히 증가하고요. 따라서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죠. 감속이라고 썼어요. 이거.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나번도 하실 수 있겠죠. 나번. 공이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에 속력은 점점 증가하고요. 중력 때문에 증가하고요. 따라서 운동 에너지가 속력과 관련되어 있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공이 아래로 떨어질 때 높이는 감소하고요. 따라서 높이와 관련되어 있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게 됩니다. 각 상황에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따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하나의 에너지가, 즉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고 위치 에너지는 증가해요. 밑에도 똑같아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요. 위치 에너지는 감소해요. 이런 식으로 서로가 관계가 있나 봐요. 이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이 이제 에너지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왼쪽은요.
공이 위로 던져 올려진 상황이에요. 다중성광사진이 나와 있는 거예요. 다중성광사진상 지금 간격이 점점 줄고 있어요. 첫 번째 간격, 두 번째 간격, 세 번째 간격, 네 번째 간격을 보면 각 간격이 점점 줄어드는 거 보고 계시죠? 그렇다는 얘기는 위로 올라갈수록 속력이 줄어든다. 속력이 줄어드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빨간색 보세요. 빨간색 보면 점점 운동 에너지가 원래 최대치였는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좌우가 에너지의 양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결국에는 속력이 0이 되니까 0이 되는 지점이 생겨요. 반면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이가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높이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위치 에너지가 0에서부터 점점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오, 그렇구나. 서로의 관계. 지금 위에 문장으로 쓴 걸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내려오는 상황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내려오는 상황에서는 위에서 속력이 0이에요. 그렇죠? 0인 지점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속력이 0이니까 0의 제곱은 0이죠. 그러면 속력이 0인 지점에서부터 점점 빨라지니까 이렇게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 최대치로 돼 있는 지점은 가장 아래겠네요. 보면 간격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속력이 빨라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반면에 높이가 낮아지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높이가 굉장히 높아서 위치 에너지가 컸는데 이제는 점점 위치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땅바닥에 도달하게 되면 위치 에너지가 0, 높이가 0이니까 0이 되는 지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에 대해서는 파악이 됐어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게 파악이 됐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확장된 개념인 역학적 에너지라는 걸 배웠죠. 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위에 개념에서 살펴봤듯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더한 값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위치 에너지 가장 많은 요 상태와 운동 에너지가 가장 적은 요 상태, 이 두 개 값을 더해보세요. 더해보면 이 전체 넓이 그냥 그대로 나와요. 왜냐하면 운동 에너지가 0이니까. 그리고 점점 감소하고 있는 이 위치 에너지와 증가하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더하게 되면요. 이 값이 맨 위에 있는 값하고 똑같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 값을 더하게 되면 가장 위에 있는 값하고 똑같이 나오게 되네요. 원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 즉 역학적 총 역학적 에너지는 최대치가 정해져 있고 이 정해져 있는 양에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서로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가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또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면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걸 보고서 총량이 일정하니까 어떤 것이 다른 것으로 변환된 거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환이라는 글씨가 있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구나 라는 말을 두 에너지가 전환됐구나 이렇게 묘사할 수 있는 거죠. 얘를 그래프로 묘사하면 이렇습니다. 전체 역학적 에너지의 총량은 어디서나 똑같습니다. 낙하한 거리가 길어져도 전체 총 에너지 양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건 처음에 최대치였어요. 역학적 에너지랑 똑같았어. 왜냐하면 속력이 없었으니까. 속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속력이 점점 빨라지면서 떨어져요. 근데 높이는 낮아지니까 위치 에너지는 낮아지죠. 그 대신 운동 에너지는 점점 빨라지니까 점점 증가해요. 그 마지막 순간에 가면 높이는 0, 그러면 위치 에너지 0이고요. 운동 에너지가 최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두 개가 교차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이제 말로 표현하자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가는구나 이렇게 전환되는구나 이렇게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 상황에 적용을 해볼게요. 어떤 물체가 A라는 높이에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물론 정지에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위치 에너지가 200줄이다 라고 했습니다. 위치 에너지가 200줄이라는 얘기는 뭐 질량이랑 높이랑 9.8을 곱해서 200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얘가 정지에 있으므로 일단 속력이 없으므로 운동 에너지는 0이 돼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구할 수 있겠죠?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니까 0 더하기 200이에요.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는 200줄이네요. 이 가장 높이 있는 A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200, 운동 에너지는 0, 위치 에너지 200.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점점 상황이 바뀌죠. 가장 높은 데서 높이가 낮아지니까 위치 에너지는 줄어들고요. 떨어지면서 속력은 증가하니까 운동 에너지가 커질 거예요. 맞죠? 여기 적는 거지. A에서부터 C까지 점점 떨어지면서 높이가 줄어드니까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맞나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C에 오게 되면 높이가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0이 되는 거죠. 그럼 200에서 0으로 변해.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200줄 감소했구나.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반면에 A에서 C로 갈수록 속력은 빨라지거든요. 빨라지니까 바닥면에서는 제일 빠른 속력이래요. 부딪히기 직전에. 그땐 제일 빠른 속력이겠죠. 그러면 그때 증가한 운동 에너지를 생각해 보면 전체 가지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 양이 결국엔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증가한 운동 에너지량도 20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C에서 운동 에너지는 200줄, 200 증가했으니까 200줄인 거죠. C에서 역학적 에너지도 위치 에너지는 0, 운동 에너지 200이니까 두 개 더하면 200줄입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바뀌었다라는 걸 이 상황에서 적용을 해봤습니다. 문제 풀어봅시다. 질량이 10kg인 물체가 1m 높이에서 자유낙하했다. 이때 땅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 처음에는 멈춰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자, 일단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 구해볼까요? 위치 에너지 먼저 구하겠습니다. 9.8에다가 질량이 10, 높이 1. 요게 이제 위치 에너지고요. 더하기 운동 에너지는 속력이 0이니까 0.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98이네요. 이 역학적 에너지가 전체 총량은 일정해요. 근데 이제 위치 에너지가 줄면서 운동 에너지가 생길 거예요. 그게 결론은 다 운동 에너지로 가는 거니까 결국에는 98줄이 운동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질량이 1kg, 물체가 4.9m 높이에서 자유낙하했다. 지면에서의 속력 구하라. 어쨌든 이 에너지 총량을 일정하니까 맨 위에 있는 위치 에너지 구하면 밑에 있는 운동 에너지랑 똑같이 바뀌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위에 이거 구하면 되겠네요. 9.8에다가 1 곱하고요. 4.9 곱하면 끝났네요. 얘는 위치 에너지이자 맨 꼭대기에서 역학적 에너지이자 가장 밑에 부분에서 역학적 에너지이자 결국 가장 밑에 부분에서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속력을 구하라고 했잖아. 속력을 구해야지. 자, 보세요. 얘는 결국에는 운동 에너지예요. 운동 에너지. 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1kg 곱하기 속력 V의 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양변에다가 2를 곱해요. 그럼 여기도 2를 곱하고요. 약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약분.
여기 있는 2와 2가 약분이 돼요. 그러면 여기 남는 건 V제곱만 남네요. V제곱이 9.8을 두 번 곱한 값이에요. 오, V는 간단하게 구했네요. V는 9.8 미터 퍼 세크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제곱근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제곱근 요거 계산하는 거는 꼭 수학 책 펴놓고 연습하세요. 두 번째 연습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T익스프레스 타러 갔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뭐 프렌치 레볼루션 이런 거 타러 간 거야. 자, 프렌치 레볼루션이나 T익스프레스 꼭대기가 A 지점, 떨어지고 있는 중이 B 지점, 가장 많이 떨어진 점이 C 지점,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게 D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A 지점에서 멈춰 있는 거를 생각해 볼게요. 자, 따져봅시다. A 지점에서는요, 높이가 최대예요. 그럼 위치 에너지도 최대겠네요. B도 볼까요? B는 위치가, 높이가 감소하고 있어요. 아, 그럼 위치 에너지도 감소하고 있겠구나. 그쵸? 자, C지점입니다. C지점에서는 높이가 가장 낮아요. 그쵸? 여기 최소겠네요. 최소. 그러면 위치 에너지도 최소예요. D지점입니다. 다시 올라가고 있네요. 아, 증가하고 있구나, 높이가. 그러면 위치 에너지도 증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얘는 이제 위치 에너지를 따져본 거고, 운동 에너지 따져볼게요.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여기 속력이 0이에요, 0. 그러면 여기 보면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까 속력은 빨라지겠죠. 그럼 B에서 속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최소, 운동 에너지 증가. C지점에서는 가장 밑에까지 내려왔으니까 제일 빠르겠죠. 가장 빠른 지점, 최대치, 운동에너지 최대치. D지점에서는 좀 다시 올라가게 되니까 속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감소, 운동에너지도 감소.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이 그거죠. 하나의 에너지가, 여기 하나의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면 다른 에너지가 증가하는구나.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가 서로 바뀌나 보다. 전환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제 역학적 에너지라는 개념 배웠고요.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두 개를 더한 것이다. 이 더했을 때에 각각은 상황에 따라서 서로 전환될 수 있다더라. 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네, 일단 첫 시간 이렇게 해서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